태양계의 왕자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5번째로 가까운 행성이며 딱딱한 표면이 없는 대표적인 가스형 행성입니다. 행성인 목성의 크기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목성 공포증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심리적으로 그 크기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 때문에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목성 탐사는 착륙할 딱딱한 표면이었기 때문에 탐사선의 근접 관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파이오니어 10호의 목성계 탐사를 시작으로 파이오니어 11호, 성간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 태양 탐사선 율시스호,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이언스호,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 그리고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와 주노호 등 현재까지 총 9척의 우주선이 목성을 탐사한 셈이 되었습니다. 속력 증가를 위한 목성 스윙바이를 위해 많은 여러 탐사선이 목성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지나치는 김에 목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목성 탐사는 주변의 하전 입자가 다량 분포하여 높은 방사선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탐사에 많은 어려움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목성을 탐사한 여러 우주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오니어 계획입니다. 파이오니어 계획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과 행성의 탐사를 위해 기획한 거창한 프로젝트입니다. 나사는 달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과 행성 사이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 궤도로 파이오니어 우주선들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달 탐사를 위한 파이오니어 0호, 1호 그리고 2호는 1958년 8월, 10월 그리고 11월 발사 시 폭발되거나 실패했고, 파이오니어 3호는 1958년 12월 6일 발사되었으나 발사 후 교신이 끊겼으며, 파이오니어 4호는 1959년 3월 3일 발사되어 마침내 달을 탐사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태양 탐사를 위한 파이오니어 6호, 7호, 8호 그리고 9호는 1965년 12월, 1966년 8월, 1967년 12월 그리고 1968년 11월에 발사되어 멀리서 태양을 탐사하는 작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탐사선들은 태양을 향해 나아가며 태양풍과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우주선, 태양의 코로나 그리고 코오텍 해성의 꼬리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발사된 파이오니어 10호는 목성의 거대한 자기 꼬리를 발견하였고, 목성을 탐사한 첫 번째 우주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973년에 행성 탐사를 목표로 발사된 파이오니어 11호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발사 후 6년이 지난 1979년에 토성에 29,000km까지 접근하여 토성의 2개의 꼬리를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성을 탐사하기 위한 파이오니어 금성 궤도선과 파이오니어 금성 다중 탐사선은 1978년 5월 20일과 1978년 8월 8일에 발사되어 금성 탐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탐사할 예정이었던 파이오니어 2호와 H호는 취소되어 율리시스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오니어 10호입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심우주 공간 탐사를 목적으로 1972년 3월 3일 공안 시사 19분에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센타우르 발사체에 실려 최초로 목성을 목표 천체로 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육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탐사선 본체의 중량은 258.8kg 정도이며 직경 2.4m의 대형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고, 탑재된 관측기기로서는 외적외선 방사 계측기, 자외선 계측기, 방사선 계측기, 그리고 카메라 등입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처음으로 소행성대를 탐사하고 1973년 12월 3일 목성에 접근하여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최초로 목성 가까이서 사진을 촬영한 것 이외에도 목성의 자기장을 발견하였으며 목성 내부의 대부분이 유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발사로부터 약 30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많은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 주었지만 2003년 1월 23일에 미약한 송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고, 혹시나 해서 약 3년이 지난 2006년 3월 4일 교신을 시도해 보았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우주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까지 파이오니어 10호는 인류가 보낸 물체 중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으나 후에 보이저 1호가 그 기록을 갱신해버렸습니다.
또한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모습과 태양계를 그린 금속판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그들에게 지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외계로부터 침략당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염려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나사는 칼 세이건의 의견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의 여정을 요약하자면 1972년 6월 화성궤도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7월 15일 소행성대에 진입하여 목성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4월 25일 명왕성궤도를 통과하였고 1983년 6월 13일 해왕성궤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예상컨대 2005년 12월 30일 파이오니어 10호는 초속 12.51km의 속도로 항해하며 태양으로부터 89.7 AU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는 홀로 고독하게 실이 태양으로부터 100 AU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고, 2019년 1월 1일에는 태양으로부터 121.7 AU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속 12.04km의 속도로 황소자리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속도로 파이오니어 10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약 27만 1000년 후에는 지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에 도착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이오니어 11호입니다. 파이오니어 11호는 1973년 4월 6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센타우르 TE-364-4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목성을 두 번째로 탐사한 우주선이며 목성 자기장의 상호작용과 태양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탐사선의 본체 역시 10호와 마찬가지로 육각형의 형상이며 직경 2.3m의 대형 파라볼라 안테나가 장착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1호에는 카메라와 적외선 방사 계측기, 자외선 계측기, 그리고 방사선 계측기 등의 관측기기가 장착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1호는 1974년 12월 1일에 목성 구름이 42,900km 상공을 지나갔고, 1974년 12월 4일 목성의 구름으로부터 34,000km 떨어진 거리를 통과했으며 500여 장의 목성과 위성들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목성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를 통하여 속력을 올려서 토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9월 1일 토성의 구름으로부터 21,000km까지 가깝게 접근하였고, 토성과 토성의 태를 처음으로 탐사하였습니다. 이때 탐사선은 토성의 E고리, F고리, 그리고 G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탐사선은 전력의 저하로 인해 1995년 말에 태양으로부터 44.7 AU 떨어진 지점에서 임무가 종료되었고, 당시 탐사선의 속도는 대략 연속 2.5 AU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이저호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 3월 5일 목성으로부터 34만 9천 k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근접 통과 시간 동안 목성의 위성, 고리, 자기권, 그리고 방사선 환경을 관측하였으며, 같은 해 7월 9일에는 보이저 2호가 목성으로부터 57만 6천 k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목성의 고리를 발견한 두 탐사선은 2호의 화산활동, 가니메데의 유사판 구조, 그리고 칼리스토의 수많은 충돌구를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목성의 대폭풍인 대적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복잡 다단한 폭풍임을 발견했고, 구름 사이에서 여러 작은 폭풍과 회오리도 발견했습니다. 보이저호는 위성 아드라스테아와 메티스, 그리고 테베를 발견하였고, 보이저호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유로파의 내부에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현재 30km 두께의 얼음 아래 50 내지 100km 깊이의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릴레오호입니다. 나사는 목성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목성의 대기와 표면을 관측하고 대기 조성을 알기 위해 탐사선 갈릴레오호를 발사시켰습니다. 갈릴레오호는 1989년 10월 18일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의 STS-34 발사체에 실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탐사선의 중량은 2380kg 정도이며 접근 천체는 금성, 지구, 951 가스프라, 243 이다이고 목표 천체는 목성이었으며 1995년 12월 7일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레오호는 목성계 전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냈는데, 목성에 갈릴레이 위성 4개 모두 근접하였으며, 이때 유로파와 가니메데 등에서 옅은 대기와 지하바다를 발견하였습니다.
보이저호는 존재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갈릴레오호는 존재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니메데에서 자기장을 발견하였고 슈메이커 레비 구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것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갈릴레오호는 1995년 12월에 목성 궤도에 진입하였고 그때 탐사선을 낙하산에 태워 목성 대기 속으로 진입시켰으며 이때 약 150km가량을 57.6분 동안 떠내려가면서 목성의 대기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선은 22개월 동안 위성 궤도를 돌며 계속 목성의 표면을 관측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중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에서 옅은 대기권을 발견하였고 이 세 위성의 내부에 염분기가 함유된 바다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갈릴레오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탐사선은 1991년 11월에 가스프라 소행성의 궤도를 통과하면서 근접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갈릴레오호는 7년 이상 목성의 궤도를 35번 돌았고 2003년 9월 21일 궤도에서 이탈되어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갈릴레오호는 14년 동안의 우주여행과 8년간의 목성 탐사를 마치고 2003년 9월 21일 목성의 대기고도 9283km 지점에서 초속 50km의 속도로 목성의 대기와 충돌하면서 모든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탐사선이 혹시 목성의 위성에 부딪혀서 탐사선에 딸려갔을지도 모르는 지구의 세균이 위성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율리시스호입니다. 1992년 2월 8일 율리시스 태양 탐사선은 목성에서의 수행 바이를 위해 목성의 북극으로부터 45만 1000km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목성의 자기권을 측정하였고 2004년 2월 다시 목성 근처로 항해하면서 추가적인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하이언스호입니다.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되어 토성으로 향하던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2000년 수행바이를 위해 목성을 지나치면서 26,000장의 고해상도 사진과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는데 그중 목성의 대기 순환에 대한 자료는 큰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목성의 북극 주변 대기의 상층부에서 계란형 안개 구조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대적반만한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다음은 뉴 호라이즌소입니다. 2006년 1월 19일 발사되어 명왕성으로 향하던 뉴 호라이즌소는 수행바이를 위해 목성을 지나쳤습니다. 뉴 호라이즌소는 2006년 9월 4일 최초로 목성을 사진 촬영하였고 2007년 2월 28일 최대한으로 목성에 접근하여 목성의 위성 아말테아 등 내부 위성들의 궤도를 정밀히 측정했습니다. 또한 위성 2호의 화산을 촬영했고 외부 위성 히말리아와 엘라라를 원거리에서 관찰하였으며 소적점, 자기권 그리고 목성의 고리도 또한 관찰했습니다. 명왕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성은 목성이 명왕성보다도 지구로부터 가깝고 행성의 크기도 아주 크기 때문에 명왕성에서 수집한 정보보다 오히려 목성에서 수집한 정보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성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한 본격 목성 탐사선인 주노호입니다. 대표적인 목성 탐사선 주노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노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이며 포세이돈과 하데스 등과는 형제지간인 주피터의 아내인 여신 주노의 이름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노호에는 3개의 레고 인형이 실려 있는데 각각 목성을 뜻하는 그리스 신화에 주신 주피터와 그의 아내 주노 그리고 목성의 위성을 최초로 관측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를 본따 만든 레고입니다. 주노호는 어떤 탐사선이며 어떤 임무를 띠고 발사되었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노호는 협정세계시를 기준으로 2011년 8월 5일 오후 4시 25분에 미국 케이프 커네브럴 공군기지에서 우주를 향해 처음 발사되었으며 이는 뉴 프론티어 계획에 포함된 일부였습니다. 여기서 뉴 프론티어 계획이란 학문적으로 큰 잠재성을 지닌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계획의 커다란 목표는 바로 태양계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 생명의 기원인 유기화합물이 어디서 처음 시작되어 발생한 건지 그 유기화합물의 출처 정보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아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노호가 만들어져 발사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연구개발 기간만 무려 3년 6개월이었으며 개발 비용으로는 1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발사 당시 주노호의 무게는 3,625kg이었고 연료 및 산화제를 제외한 무게는 이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인 1,593kg이었습니다. 우주선의 높이와 직경은 태양 전지판을 제외하고 3.5m이며 길이는 무려 9m, 폭은 2.65m이고 전지판의 총 개수는 무려 18,698개입니다. 이런 많은 양의 태양 전지판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선 약 14kW이며 태양과 목성의 거리에서는 약 500W입니다. 그리고 주노호에 실린 과학장비들로는 중력과 전파를 조사하는 탑재체와 전파와 플라즈마를 실험하는 장치, 그리고 플라즈마와 고에너지 입자 측정기 등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파 측정기 MWR, 마이크로웨이브 레디오미터가 함께 했는데 이 MWR은 총 6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목성의 다양한 대기층에서 나타나는 온도를 한 번에 조사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 외에도 벡터 자기장 측정기 MAG, Vector Magnetometer와 자외선 영상 분광기 UVS, Ultraviolet Imager and Spectrometer 등이 실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과학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는 주노호의 임무로는 첫 번째로 극궤도에 존재하는 성분과 중력장 그리고 자기장 조사입니다. 주노호는 이를 위해 1분에 3번가량 자전하면서 동시에 목성의 극궤도를 공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궤도를 도는 동안 주노호에 탑재된 다양한 과학 장비들은 2시간에 무려 약 400번씩이나 목성의 한쪽 극에서 다른 쪽 극지역을 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목성의 대기는 어떠한지, 또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온도는 얼마나 낮은지, 또 구름의 움직임은 어떤 패턴으로 달라지는지 등 대기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자기장과 중력장이 어떤 형태로 퍼져 있는지 지도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오로라 현상도 관측함으로써 목성의 대기에 자기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바로 목성 대기 중에 있는 물의 양의 조사인데 가시형 행성이 목성의 대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탐사를 통해 알아보는 이 임무는 행성 생성 이론들 중 가장 적합한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주노호가 어떤 일정으로 탐사를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노호는 2011년 8월 5일 오후 4시 25분에 발사되었고 2013년 10월 9일 오전 6시 30분에는 속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구를 플라이바이 하였습니다. 이후 목성을 향해 약 3년 동안 열심히 날아간 끝에 2016년 7월 5일 새벽 2시 50분에 드디어 목적지인 목성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첫 번째 궤도인 극궤도 노선에 돌입하였습니다. 주노호는 목성 궤도에 처음 진입하기까지 무려 28km나 되는 거리를 항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대 속도는 초속 58km까지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극궤도를 돌며 2016년 8월 27일 오후 1시 44분에는 금목점 1을, 2016년 10월 19일 저녁 6시 10분에는 금목점 2를, 그리고 2016년 12월 11일 오후 5시 4분에는 금목점 3 지점을 지났습니다. 여기서 금목점이란 목성 둘레의 위성 궤도상에서 해당 위성이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치를 뜻합니다. 주노호는 이런 식으로 금목점을 차례차례 지나다가 2017년 7월 11일 오전 1시 54분에는 금목점 7지점을 지나쳤으며 이와 함께 목성의 상징이자 가장 거대한 폭풍 중 하나인 대적점의 근접 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기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대적점 근처의 대기 흐름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1일에는 금목점 8을, 2017년 10월 24일에는 금목점 9지점 근처를 지나쳤고 이러한 방식으로 금목점을 약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근접 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7일 오전 09시 32분에는 금목점 34였던 목성의 위성 가니메드를 위성의 표면에서 약 1038km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진 상태로 근접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궤도 주기가 53일에서 43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7월 20일에 금목점 35지점을 통과한 이후 1차 확장 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정된 탐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9월 29일엔 금목점 45인 위성 유로파를 근접 통과하고 이와 함께 궤도 주기가 43일에서 38일로 줄어들게 되면 2023년 12월 30일에 금목점 57지점에 위성 2호를 근접 통과하게 됩니다.
2025년 9월에는 금목점 76 지점을 통과하며 드디어 2차 확장 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준호호는 오랜 임무 기간만큼이나 다양한 업적을 거두어 들였는데요. 먼저 목성 표면의 젓갈색 폭풍인 대적반의 크기와 깊이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적반은 지구 몇 개를 완전히 품고도 남을 만큼 넓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런 대적반이 구름 아래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이크로파 복사계와 중력장을 측정하는 장비를 통해 2019년 대적반 위를 2차례 항해하며 측정한 결과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부 과학자는 어쩌면 대적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대적반이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수께끼에 가까우며 크기가 점점 작아짐과 동시에 아래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준호호는 2016년 6월 24일 태양풍의 흐름을 방해하는 충격파인 활 모양 충격파 바우쇼크의 통과 소리를 녹음하여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태양계의 활 모양 충격파 바우쇼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230AU에 위치하며 태양풍이 행성의 자기권 또는 이온층과 부딪힐 때 발생하는 충격파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앞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와 유사한 원리로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25일 충격파는 태양의 자기장과 목성의 자기장 사이의 경계인 자기공계면에 형성되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7일 준호호가 목성을 근접 비행하는 동안 파동 측정기는 이 거대한 행성의 강렬한 오로라의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준호호는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목성의 남쪽 오로라를 포착했습니다. 준호호가 도는 목성의 극궤도가 거대한 가스 행성의 남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또한 준호호는 목성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를 근접 비행하면서 그 뒷모습을 촬영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의 모든 위성을 통틀어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성으로 가니메데의 남극과 북극 근방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9월엔 유로파, 2023년엔 이오 등 또 다른 목성의 위성들에 대해 근접 비행을 시도할 계획인 준호의 활약으로 목성의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임무가 연장된 준호호는 과연 앞으로 어떤 관측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계획으로는 2022년 유럽 우주국이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며,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2020년대에, 그리고 중국 국가항공국은 2029년도에 목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에서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20년대 초반에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시켜 6년 6개월 후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도착시킬 계획입니다.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유로파를 32번이나 근접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왕자 목성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